이제 어제 저희가 동적 할당이라는 거를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되짚고 넘어갈게요. 자,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라고 불러요. 자, 두 가지 방식의 이제 메모리 할당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은 정적 할당입니다. 자, 정적 할당은 일단 컴파일 때 계산되어서 할당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 이걸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요 시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런타임 때 우리가 값이 정해지는 다시요. 값이 런타임 때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려면 동적 할당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 때 미리 우리가 값을 정할 수 있어서 미리 정할 수 있다면 런타임 때 말고 프로그램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컴파일 때 계산을 해서 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장단점이 있어요. 뭐 동적 할당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 자,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 정적 할당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함수 지역 변수. 함수 지역 변수들이 다 정적 할당으로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동적 할당은 MR로 할당하죠. 그냥 여러분이 지역 변수 만들면 그건 다 정적 할당이고요. MR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야만 동적 할당이 이루어져요. 됐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함수라는 게 이게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도 함수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테스트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진행을 하다가 오면 끝나겠죠. 이 함수, 테스트 함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 중괄을 이용해서 영역을 표시하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int a다 이렇게 만들면 이 a는 테스트 함수에서 만들어진 테스트 함수 지역 변수라고요. 여기서 int a 하면 이건 메인 지역에서 만들어진 a다 그렇게 부르죠. 둘 다 이름이 같은데 원래 같은 이름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 지역이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함수를 가지고 지역을 나누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함수가 어떤 작업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작업 단위를 저장해 놓은 게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에서 변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함수가 작업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니까 만든 거죠. 그죠? 그 말은 함수가 끝나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함수라는 거는 하나의 작업 단위고요. 그렇죠? 그리고 함수에서 변수를 만드는 건 그 작업 단위 내에서 뭔가 필요하니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작업이 끝나면 쓸 일이 없겠죠. 그 작업 단위 내에서 필요하니까 만든 거니까. 자, 여기까지. 근데 어쨌든 변수를 만들면 메모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선언만 하고 썼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회수해주지 않으면, 치우지 않으면 계속 쌓이겠죠. 메모리에 1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함수에서. 그 10이라는 데이터가 계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함수가 끝나는데도 계속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함수에서 지역 변수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함수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 함수가 좀만 많아져도 엄청 많은 공간을,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함수들이 지역 변수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치워진다.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진행할 때마다 점점점 메모리가 많이 쌓이겠죠. 메모리 부족 현상이 와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이미 사용해서 필요 없는 메모리를 해제해주지 않으면 메모리가 낭비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점점 쌓이면 메모리 부족하면 프로그램 못 돌리는 거 아시죠? 다른 프로그램 못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메모리 해제를 신경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대신 해줍니다. 해제를 해줘요. 해제. 메모리가 한번 할당이 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할당이 되는데 내비두죠. 우리가 여기서 뭐 이 4바이트 A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뭐 해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해제가 돼요. 누가 해주냐면 시스템이 해줘요. 시스템 운영체제.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죠? 이거 여기서 사용 다 했으니까 함수 끝나면 없어져야 되니까 A 해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죠? 일단 변수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해제해야 될 것과 해제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을 해야 되고, 그죠? 함수가 많아지면 그 함수들을 다 찾아서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스템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 원래 대신 해준다라는 건 결국 시스템이 언제 자신이 메모리를 해제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명백하죠? 함수가 끝나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함수가 끝나면 지역 변수를 다 싹 없애줍니다. 메모리에서 제거를 해요. 그래야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뭐 함수뿐만 아니라 지역 변수는 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지역 변수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요것도 지역 변수예요. 요 A라는 지역 변수는 요 지역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지역 끝나면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삭제시킵니다. 메모리에서. 그 지역 변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의 대표가 이제 함수의 변수가 지역 변수의 대표라서 제가 함수의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건 다 지역 변수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if 있죠, if 안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예요. 지역이 열렸으니까. 자, 여튼 지역 변수는 사용 범위가 유효해요. 지역 한정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다? 메모리 효율적 사용 위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개발자가 하면은 이거 분명히 빵꾸도 나고요. 개발자가 너무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서 만든 건 지역 끝나면 필요 없는 거라는 거니까 대신 해줍니다. 시스템이. 자, 됐죠? 근데 자,
자, MR록 같은 경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정적 할당이고요. 이게 동적 할당입니다. 자, 그래서 정적 할당은 요거 지역 끝나면 사라지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수거해가는 그런 변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2바이트 할당을 받거든요. 12바이트 할당을 받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가 수거를 안 해갑니다. 자, 요거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필요한 시점에 개발자가 할당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이걸 개발자가 정해요. 운영체제는, 그 시스템은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이 다른 점이, 이거는 자동 수거, 시스템이 수거하는 대상이 되고요. 동적 할당하는 건 대상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수거해야 되는 것과 수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도. 자,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면 장소로 구분해요. 장소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시스템이 이렇게 나눕니다.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렇게 불러요. 스택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고요, 힙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구분한 거예요. 메모리가 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들 있죠. 지역 변수들은 죄다 여기 스택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주고요. 그렇지 않은 그 mrlo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한 거는 힙이라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장소가 다르죠. 자, 그래서 지역 변수는 모두 스택, 동적 할당, mrlog을 이용한 건 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택에 있는 것들이 자동 수거의 대상이 됩니다. 힙에 있는 것들은 시스템이 절대 건들지 않아요. 시스템이 해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이거? 개발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더,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차이를 이제 알았죠. 자, 정적 할당은 스택 영역의 할당. 그래서 운영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시스템의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합니다. 그리고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힙이라는 영역의 할당. 개발자가 직접 해제. 풀이라고 해요. 풀이.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그래서 얘는 사라지지 않는다, 얘는 사라진다. 딱 여기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 A는. 근데 얘는, 이 12바이트는 계속, 우리가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mrlog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 이렇게 차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둘 다. 장점은, 정적 할당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편해요. 근데 알아서 해준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역이 끝나면 사라져요. 무조건 시스템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까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고 지역이 끝나면 무조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적 할당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게 동적 할당이고, 대신 정적 할당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또 동적 할당의 단점이 되는 거죠. 이제 수명 조절이 가능해요. 왜냐면 동적 할당하면 힙에다가 하면 개발자가 이거 해제해줘라고 하기 전까지는 시스템이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대신 잘못 사용한다라는 건 해제를 안 하면 메모리가 계속 새요. 계속 부족해지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메모리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동적 할당할 때는 해제를 안 하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시점 그리고 할당되는 공간. 시점과 공간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요. 일단 이래나 저래나 MRlog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일단 이 stdlibh 추가를 해서 MRlog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정수 하나 저장하고 싶다. 이건 정적 할당이죠. 동적 할당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정적 할당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 불러다 쓰면 되죠. 이름 불러다 쓰시거나 std예요. 아니면 두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주소를 얻어서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 그죠? 자, 해서 이렇게 어떤 공간을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 하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주소예요. 자, 이번엔 똑같이 4바이트, 지금 4바이트 필요한 거죠? 정수 저장하려면 동적 할당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한테는 이름이 있습니까? 주소를 다시요. 그 공간 4바이트 지금 할당이 됐잖아요.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없으니까 이름이 없죠. 이름 있을 수가 없어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름으로 찾아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주소로 찾아가야죠. 자, 4바이트 공간이 마련됐어요. 한번 볼게요. 스택과 힙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여기가 스택, 여기가 힙이에요. 지금 A라는 변수를 만들면 여기 할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A라는 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을 넣었죠. 됐죠? 그리고 이 이름 또는 여기 주소값이 있겠죠? 둘 다 요거 이용해도 여기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MRlog 4 하면은 여기 이렇게 4바이트 마련해줘요, 진짜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다 10을 넣든 아니면 여기 있는 값을 꺼내서 쓰려고 하든 여기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여기가 0에서 20이다.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무조건 주소로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주소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주소값 누가 알겠습니까? 당연히 MRlog 함수가 할당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를 이 MRlog 함수가 마련을 해주죠. 그럼 만들어준 애가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알고 있어요. MRlog 함수가.
자기가 할당했기 때문에. 그럼 함수가 알고 있는 값을 지금 메인이 호출을 했잖아요. 얘한테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함수가 값을 주는 거는 리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턴을 해줘요. 자, 그래서 mrlog으로 공간을 메모리를 할당하면 할당된 공간의 주소를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여기 0x20이라는 곳에 4바이트 할당되면 이거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인한테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턴하면 그 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럼 얼른 이거를 주워 담아야 돼요. 그죠? 얘가 리턴하는 값이 날아가기 전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날아가기 전에 저장해야죠. 변수에 저장해야죠. P라고 할게요. 근데 P는 주소를 저장해야 되죠. 포인터 변수예요. 별 붙여주시고. 자, 타입은 뭘까요, 이거? 포인터 변수 앞엔 타입이 붙잖아요. 이 타입은 주소를 찾아갔을 때 그 주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보라고 그랬죠. 자, 그럼 4바이트죠. 그럼 여기가 int다. 요러면 맞다 틀리다?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몰라요. 이게 무조건 int 아닙니다. 자, 왜냐면 4바이트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4바이트예요. 이게 정수 있죠. 10이라는 정수, 4바이트를 이용한 일반적인 10이라는 정수가 들어오면 값이 1개짜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1바이트짜리 4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4개짜리 캐릭터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4바이트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1개짜리 정수가 될 수도 있고 4개짜리 캐릭터 배열이 될 수도 있고 2개짜리 슈트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4바이트를 어떻게 쪼개서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는 어떤 타입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딱 공간만 마련해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mrlog이 공간을 할당하고 주는 주소에는 타입이 딱히 없습니다. 뭐 int형, 캐릭터형 이런 게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이드형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보이드형 포인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입이 없는 주소값 을 리턴을 해요. 어쨌든 주소값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작정 int로 줄 수는 없는 거죠. 캐릭터 4개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주소만 줍니다. 타입은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타입이 없는 주소값을 줘요. 자, 그럼 보이드형 포인트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주는데 사실 보이드형 포인터는 바로 사용을 못합니다. 주소값은 타입이 없으면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타입을 붙여야 되는데 얘는 일단 뭘 줘야 될지 모르니까 보이드형이라는 걸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았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장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저장만 할 게 아니라 저장된 주소값으로 찾아가서 쓰시려면 그 공간을 쓰시려면 이거를 내가 정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수 하나 저장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int로 합니다. 무조건 int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캐릭터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개짜리 캐릭터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정수 1개 저장하는 변수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을 직접 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주소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P를 찾아가면 이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바이트. 여기다 이렇게 100을 저장하고 싶다? 100 저장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싶다? P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열을 봐야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똑같이 4바이트 가지고 할 거예요. 캐릭터형 배열 ARL. 자, 요거는 무리 없죠.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한다? ARL의 i번지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1, 2, 3, 4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요거 의미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시작 주소에다가 포인터 연산했죠. 0을 더해보고 1을 더해보고 2를 더해보고 나오는 주소값 있죠. 그걸 가지고 참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동적 할당 쓸 때도 이해가 되십니다. 이거 염두에 두세요. 요 배열식 표현, 대괄호 이용해서 하는 표현은 요거랑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ARR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ARR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여기가 1바이트씩 1, 2, 3, 4인데 이거를 이 공간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i가 1씩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0, 1, 2, 3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여기가 0, 1, 2, 3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여기가 0이면 그렇죠?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가 ARR 플러스 0입니다. 주소. 여기가 ARR 플러스 1이에요. 여기가 ARR 플러스 2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간의 시작점을 이렇게 찾는 거죠, 우리가.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배열 표현의 내부적인 원리예요. 이걸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쓸 때 쓰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그죠? 이 주소들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별 붙이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동적 할당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MR로 4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전체 4바이트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걸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요거 4바이트. 자, 그럼 4바이트 마련해달라고 하면 돼요. MR록으로 그 숫자 넘겨서 마련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연속된,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2바이트 여기 만들어주고 2바이트 여기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4바이트 딱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줘요. 10바이트 만들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연결된 상태로 10바이트를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연속적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4바이트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를 1바이트씩 여러분이 쪼개서 쓴다면 이건 뭐가 된다?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주소 주겠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타입이 뭐다? 인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트라고 하면은 이 4바이트를 정말 한 번에 다 써서 정수 하나만 저장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p2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찾아가면, 주소를 찾아가라고 하면 여기 찾아와서 1바이트씩 쓰는 게 아니라 4바이트 한 번에 써버려요. 왜? 인트라서. 그러면 안 되죠. 와가지고 1바이트씩 써야 되잖아요. 1바이트씩. 그러려면 여기가 인트가 아니라 캐릭터여야 된다. 자, 해서 이제 P2는 뭐가 된 거예요? 여기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찾아와서 1바이트씩 사용하고 1바이트씩 움직이는 그런 변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P2로 바꾸면 정확히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ARR은 요 시작 주소고요. 그죠? P2는 요 시작 주소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생김새가 정확히 같죠. 그죠? 타입도 같죠. 캐릭터형 포인터, 캐릭터형 포인터. 그래서 동적 할당을 했을 때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P2 포인터 변수 만들어가지고 4바이트 할당했는데 갑자기 왜 배열 표현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아직도 이 배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거죠. P2 이거잖아요. 시작 주소로부터 몇 번째 떨어진 i번째 떨어진 주소를 구한 다음에 참조를 하는 거죠. P2가 캐릭터 포인터니까 주소를 한번 찾아주면 거기서 1바이트 읽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4바이트를 1바이트씩 읽어오니까 결국 4개 읽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mrlog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할당된 곳에 주소를 리턴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변수에 저장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때 변수의 타입은 여러분이 사용하실 타입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mrlog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메모리 할당해 주기 때문에 배열이 필요하면 배열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mrlog 사용법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이게 좀 문법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요 위에 세 문제 있죠. 세 개는 mrlog을 이해하고 mrlog의 문법을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람 나이 저장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이제 동적 할당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